do 부분 봅시다. What we do. 자, 우리가 공통으로 디자인을 보면 여기 위에 몇 줄을 띄우자, 여기 아래에 몇 줄을 띄우자 라고 해서 공통으로 잡아놓은 게 있어요. 이것도 이 페이지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로줄을 만들고 그 가로줄 세 줄을 쓰겠다라고 했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세 줄이면 몇인가요? 27 곱하기 3 하면 81이에요. 그죠? 모든 요소의 위아래 패딩을 81을 두고 시작을 하겠다고요. HTML과 같이 한번 보면 HTML에서 우리가 내용들을 다 뭐로 해놨냐면 섹션으로 해놨어요. 그죠? 이렇게 섹션으로 구분을 해놨다고요. 그러면 섹션 태그가 있기만 하면 위아래 81의 공간을 주겠다고요. 그러면 나올 때마다 다시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게 공통으로 잡는 거라고. 디자인 하실 때도 저렇게 일관되게 디자인 해놨으면 코딩할 때 이렇게 편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 CSS 지금 이 속성은 레이아웃과 관련된 속성이니까 위에 올라가서 우리가 커먼하고 레이아웃 했던 거에서 컨테이너 다음으로 넣을게요. 이 사이트에서 섹션이라는 태그를 쓰기만 하면 그것도 바디 안에 바로 쓰기만 디바이더가 있지. 그냥 섹션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컨테이너가 있고, 자, 섹션 태그가 있기만 하면 위아래 패딩을 82픽셀을 넣겠다라는 게 이 사이트의 레이아웃이라고요. 너비는 이만큼이고 제가 있기만 하면 위아래 패딩을 381을 주겠다. 이렇게 되면 주의사항은 섹션 태그를 만약에 바디 안에 div 안에 여기 말고 다른 데도 써버리면 거기가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걸 막으려면 바디 안에 div 안에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만 여기 가장 요소를 우리가 1270의 화면에 가더라고 한 녀석한테 여기에 첫 번째 자식으로 섹션을 쓰기만 하면 위아래 공간을 81을 만들어 주겠다는 얘기죠. 자, 저장하고 보면 브라우저에서 이제 위아래 공간이 81이 만들어졌다고요. 우리 이제 요소에 나올 때마다 타이틀 위에 여백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아래쪽으로만 준 겁니다. 위쪽은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셨는지요?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아니, what i do 안의 내용을 볼까요? 자, 지금 여기까지는 다 돼 있죠? 얘도 우리가 스타일을 안 잡았지만 이미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통으로 잡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돼 있고, 그리고 what we do랑 그리고 어디 저 밑에 inspiration 기타 밑에도 우리가 뭐를 만들어 놨냐면 디자인할 때 패턴을 썼어요. 패턴을 깔자고요. 패턴을 저장을 했죠. 그래서 what we do의 png 파일이 있고 inspiration에도 있죠. 그러니까 얘들은 저게 반복이 되라고 쓸 거니까 이제 아래로 내려갈게요. what we do 클래스명 카피했고요. what we do로 내려옵시다. 클래스명 얘한테는 뭐가 있다고요? 백그라운드가 있다고요. 백그라운드 URL. 지금 CSS를 기준으로 했을 때 파일 이름 카피해 올게요. what we do의 png 복사해 왔어요. 자, 얘는 반복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만 지정하면 되겠다고요. 그러면 패턴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죠. 반복이 돼야 되는 거니까 별도로 no repeat를 하시면 안 된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이 하실 건 요 부분, 얘를 가로 배열하고 마찬가지 디자인하고 똑같이 얘 200인가 아마 떨궜던 걸로 기획을 해요. 200씩 떨궈주세요. 가로로 배열을 하되 간격은 일러스트 디자인한 거와 똑같이 해달랍니다. 이 부분 위아래 간격도 확인해서 넣으시고 거기 안에서 얘들이 가로로 배열되게 하시고 폰트는 대충 잡을게요. 폰트는 대략 이거랑 똑같은데 색깔만 다른 식으로 잡을까 합니다. 가로로 배열되되 얘와 얘 사이의 간격이 아마도 200으로 잡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200픽셀이 떨어져 있게 하세요. 그러면 얘와 얘 사이에 얘들 사이의 간격을 200을 맞춰 달래요. 물론 이 안에 글씨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글씨를 생략했는데 어쨌든 얘들이 뭐로 되어 있죠? HTML을 보면 what with 안에 내용을 보면 리스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features 안에 li들을 플롯을 걸어서 가로 배열을 하고 볼게요. 클래스명 features 안에 li들한테다가 플롯을 걸어서 가로 배열을 하고 이 안에 제목과 이미지든 다 가운데 중렬 할 거니까 텍스트 얼라인 어차피 부모에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로 할 거니까 여기 굳이 안 써도 가운데 오겠군요. 자, 브라우저 화면 봅시다. 이렇게 가로 배열을 했고 이랬더니 얘 높이가 안 나오는군요. 여기에서 클래스명 뭘 써주면 돼요? 네, 클리어픽스 써줍니다. 플롯이 걸려서 자신 요소의 높이를 못 알아보니까 그걸 해결할 용도로 우리가 만들어놨던 클래스명을 넣어줘야 되겠죠. 클리어픽스. 그러면 높이가 반영이 됐을 거고 얘 features를 글씨 취급해서 얘를 가운데 놓으면 된다고요. 누구한테 가서 what we do 얘 부모한테 가서 글씨들은 가운데 모여 라고 해버리고 누굴 글씨 취급을 해버려요? 이 feature 자체를 얘가 UL이니까 얘 자체를 디스플레이를 inline block 해서 글씨 취급을 해버린다고요. 좀 전에 우리가 누구한테 내부에 가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하고 내부 안에 UL을 글씨 취급을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는 안에 지금 글씨가 있어요. 이 글씨가 있으니까 이 글씨 지금 디자인에서는 우리가 그걸 생략을 했었는데 얘 너비를 줄게요. li에다가 너비를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너비 안에 글씨가 두 줄로 나오게 할 거고 그 너비 비롯해서 간격을 줄 거예요. 줘보겠습니다. 얘가 하나의 크기가 93 정도였으니까 디자인을 안 해버려서 이런 글씨를 저거하고 똑같은 걸로 했고 색깔은 얘하고 똑같은 걸로 하고 글씨 크기는 타이틀의 성격이 있으니까 조금 키우고 얘가 두 줄로 나오게끔 대충 디자인을 하고 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하나 안에 대략 들어오겠네요. 그러면 그냥 li의 너비는 96 정도 잡는 걸로 해볼게요. 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그러면 안에 글씨가 흘러서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 좁으니까 지금 여기 화면 보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얘들 사이의 간격을 200 정도에 맞추라고 했으니까 마진을 얘 하나하나마다 좌우에 100씩 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넘치긴 할 거지만 100씩 주겠다고요. 그래서 그리고 위아래 공간이 세 줄씩 있다라고 했으니까 세 줄은 81이었죠? 80 픽셀 줄게요. 그래서 공간을 준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 잘 오고 있고요. 타이틀의 스타일은 간단하게만 잡겠습니다. li 안에 h3 그냥 대문자에 글씨만 조금 키우고 두껍게 할게요. 폰트 사이즈 아까 18픽셀 정도 했고요. 글씨를 대문자로 할게요. 폰트 웨이트를 조금만 두껍게
조금 크기를 더 키워도 되겠다. 얘가 두 줄로 나와야 되는데 100 정도로 키우고 얘를 조금만 줄여 볼게요. 120. 네, 여기 트렌디 헤어가 두 줄로 나오게끔 했어요. 그래서 공간을 보면 지금 제가 li 하나의 공간을 대략 이 정도 줬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다가 마진을 피출스 안에 줘야 되는데 왜 얘한테 줬니? 자, 여기는 0으로 하고요. 피출스에다 마진을 줄게요. 마진 81픽셀 오토. 아니, 오토는 필요 없지. 그래 봤자 똑같겠구나. 화면을 볼게요. li마다 주니까 모양새가 이상해서 위아래 여백은 퓨처스한테 주고 좌우의 여백은 li한테 줬습니다. li 하나의 너비는 글씨가 다 포함될 정도로 여유있게 120 정도로 잡았어요. 그래요? 잘못 쓴 거지용? 아니지. 얘가 지금 내가 너비를 120이나 줬잖아. 왜 120을 줬냐면 요게 아까 글씨가 두 줄로 안 나오길래 글씨 두 줄이 나올 정도로 이 정도의 너비를 늘렸다고. 여기 이 정도 한 10픽셀 정도가 있잖아. 그래서 대신 마진을 줄여서 여기가 대충 200이 되게끔 했다고. 자, 그 다음 볼까요? 현재 화면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밑에는 얘 좀 볼게요. 얘를 우리가 오브젝트로 가져왔는데 폰트가 살아있질 않아요. 얘한테 폰트 좀 적용 좀 해볼게요. 이 녀석. 자, 이거 우리가 SVG로 했고요. SVG 안에 한번 가볼게요. 이거 폰트를 지정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어떻게 접근을 해볼 거냐면 얘가 이렇게 돼 있죠. 시그네처의 오브젝트에 가서 폰트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폰트가 안 먹으면 안에 가서 직접 지정하는 수밖에 없어요. 시그네처 안에 오브젝트에 가서 폰트를 지정합시다. 이 폰트가 뭐였냐면 우리가 그릴 때 LHF 소피아 스크립트였습니다. 폰트 CSS에 가서 LHF 소피아의 폰트 패밀리 복사해 오세요. 폰트 CSS에 가서 복사해 오시고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적용이 되나 안 되나? 이거 SVG 안에까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안에 I로 완벽하게 구분이 되긴 하는데 지금 오브젝트 안에 다큐먼트로 들어가고 있어요. 다큐먼트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별도의 세문서란 얘기입니다. 얘가. 그래서 얘가 지금 폰트가 안 먹고 있으니까 이 폰트를 어디에 가서 적용을 할 거냐면 이 시그네처 SVG를 직접 열게요. 시그네처 SVG를 직접 열어주세요. 오픈해서 어디 안에 있는 이미지스 안에 있는 시그네처 SVG를 열어주세요. 시그네처 SVG를 열었으면 위에 닥탑이나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SVG만 남겨 있어도 되고 여기도 스타일과 스타일 사이가 있죠. 이 사이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는 게 좀 바람직해서 그냥 둘게요. 자, 여기 안에 폰트 패밀리 해서 있긴 있는데 이름이 다른 것 같아요.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을 바꿔볼게요. 시그네처 SVG에 이 이름이 공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백이 없거든요. 저장하고 다시 한번 볼게요. 네, 적용이 되는군요. 이렇게 해서 적용이 됐어요. 폰트 사이즈 조금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폰트에 이름이 잘못 들어가 있어서 안 나오는 거였네요. 시그네처에다가 폰트 다시 지정을 해주시고요. 브라우저 하면 좀 100%로 좀 볼게요.
폰트를 조금 얘가 왜 개별로 들어가가지고 라인에 타고 글씨가 흐르느라고 글씨 하나하나에다가 와 돌겠네. 이게 왜 이렇게 들어왔어? 글씨 하나하나가 지금 제 의도하고 다르게 하나하나 살아있는 건 좋은데 마음에 안 들어요. 일러스트 좀 다시 가볼게요. 자, 요거 아웃라인 할게요. SVG 얘 좀 열어볼게요. 이거를 일러스트에서 열어서 일러스트에서도 똑같이 나오면 고칠게요. 파일에 오픈, 일러스트에서 파일에 오픈. 지금 우리가 작업하고 있는 사이트 안에 이미지스 안에 시그네처 SVG를 일러스트에서 엽니다. 여기도 지금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게 돼 있군요. 뭐야, 사이즈 왜 이렇게 돼 있어? 좀 써볼까? 사이즈에 픽셀은 왜 안 써 있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땡큐. 자, 픽셀이 제대로 안 들어 있었어요. 폰트 사이즈에 쓰니까 제가 원했던 대로 나왔어요. 오케이, 잘 찾아줬어요. 픽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폰트 이름이 공백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저장하고 다시 메인 CSS로 갑시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부분 what we do 부분은 끝났어요. 끝났고 이제 이 디자인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곳이 이곳입니다. 우리가 디자인할 때도 조금 노력을 했던 부분이죠. 얘들 볼게요. before and after로 갈게요. 메인 CSS로 다시 갑니다. before and after. 자, 현재 화면은 전체 화면으로 볼게요. 현재 화면은 100%로 봤을 때 요 모양새인데, 자, 이 슬라이드를 제가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 실제 이제 슬라이드가 되게 하자고 했어요. 아직 우리가 스크립트를 안 배웠지만 스크립트를 안 배웠어도 얘를 구현할 방법이 있습니다. 스크립트 그야말로 1도 몰라도 구현할 수 있어요. 라이브러리 힘을 좀 빌릴 거고요. 이 라이브러리는 나중에도 여러분이 애용하시게 될 라이브러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고급진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그걸 사용을 하실 거지만 해볼게요. 자, 일단은 지금 before and after에서 기본적인 스타일은 잡아놓고 움직이게 하는 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before and after 디자인 보면, 자, 여자 이미지가 있죠? 이건 백그라운드로 처리를 하면 되겠고, 백그라운드로 처리를 해 봅시다. 이미지 폴더에 좀 가볼게요. 이건 같이 보겠습니다. 아까 헤더에서 백그라운드는 했었으니까. 자, 우리가 before and after의 bg의 jpg라고 해서 이 사이즈에 그대로 저장해 놓은 게 있어요. 그죠? 그걸 그대로 쓸게요. 파일은 복사했습니다. 저게 누구의 배경이랍니까? before and after의 배경이래요. before and after 들어와서 before and after 클래스명 복사했고요. before and after의 백그라운드 지정하겠습니다. 지금 있는 CSS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이 없고, 반복이 되지 말고 가운데 상단이 보이도록 할게요. no repeat center 탑 해서 기본적인 위치는 잡아줍니다. 자, 배경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 안에 기본적인 텍스트들은 다 흰색. 어차피 두 개만 흰색인가? 그럼 걔한테만 따로 줄까요? before and after 안에 누구입니까? H1과 P만 흰색이군요. before and after 안에 H1과 P만 흰색 해서 주시고, 뭐야, 쟤는 H2였구나. 2.
자, 그러면 제목과 설명은 우리가 공통으로 CSS를 잡았던 거기 때문에 전혀 손댈 필요가 없고, 그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얘들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요. 이제 li 안에 있는 녀석들을 스타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우리가 얘를 리스트로 해놨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before and after에 보면 url li 해서 li 해서 세 개가 있고 li 하나의 구조만 보면 그 안에 아우터 서클 해서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디자인을 보면 이게 아우터 서클이라고요. 그죠? 얘도 아우터 서클. 두 개가 가로 배열되고 그리고 살짝 겹쳐 있어야 돼요. 겹친 거리는 우리가 아마 70 정도로 줬을 거예요. 가이드를 살짝 뽑아서 보면 잘못 났어. 네. 예, 70 정도로 썼습니다. 자, 가로배를 먼저 하고 얘가 70의 간격 70으로 겹쳐 있게 해달래요. 얘들 둘한테는 크기가 있습니다. 일러스트에서 크기를 확인을 해보면 클릭을 해보면 몇이뇨? 470에 470에 흰색에 오페서티가 몇? 30% 동그라미로 만들어야 된대요. 만듭시다. 아우터 클래스명 아우터 서클 위드 410에 하이트 똑같이 410에 동그라미니까 보도 레디우스를 50%로 주면 완벽하게 동그라미가 나오겠죠. 백그라운드가 있대요. 흰색에 30%가 있답니다. 30%가 있다고요. 그리고 얘들이 가로벨이 돼야 합니다. 플러스 레프트로 걸어요. 이래버리면 누구의 높이가 안 나올까? li의 안에 자신 요소 두 개가 플롯이 다 걸려 있으니까 얘한테다가 클리어 픽스를 넣어야 되겠네. 그렇게 해도 되고 여기에 클리어 픽스를 넣자니 이게 여러 개가 많아지면 여기가 지저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때는 오히려 CSS에서 한 번만 여기 뒤에다가 공간을 만들고 플러스를 해제해 줘라고 하면 그게 더 타이핑을 덜 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BA 슬라이드 안에 UL 안에 LI 안에 내용의 뒤에다가 공간을 만들고 플러스를 해주면 이게 더 짧을 수도 있단 말이죠. 디스플레이가 뭐가 돼 있어야? 블락이 돼 있어야 플롯을 클리어 할 수가 있지요. 이렇게 해서 클리어 픽스를 여기에다가 죄다 넣어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게 더 짧을 때는 이렇게 써준다고요. 자, 크기를 주고 동그라미를 주고 그 안에 배경이 있고 걔들이 가로배열 되게 했어요.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이렇게 가로배열이 되어 있다고요. 자, 안에 우리가 또 뭐가 있죠? 이너 서클이 있어요. 그죠? 걔한테다 동그라미가 있어요.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HTML에서 이게 좁은데 가로를 할 필요가 없겠다. 자, 우리가 리스트 안에 아우터 서클 410짜리의 원형을 지금 만들어 준 거고 그 안에 하나 더 있어요. 이너 서클이 있다고요. 이너 서클의 크기는 몇인가 확인을 해보면 416에 416이에요. 그죠? 이너 서클에도 크기를 줍시다. 416에 416. 얘한테 패딩을 주면은 그 안에서 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얘 안에 20인가를 들어오고 하라고 했었어요. 확인을 해보면 550 차이가 뭐야? 확인 좀 해볼게요. 패딩을 몇을 줘야 되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패딩을 22 정도 줬나 보네요. 맞는 건가? 산수가 410 아니 470이었네? 470 sorry 470 그 다음에 안에 건 426 470 빼기 426
22가 맞군요. 네, 패딩을 줍시다. 안쪽에 22픽셀을 주면 그 안에 원형이 우리가 일러스트에서 디자인한 것처럼 똑같이 나오겠죠. 이너 서클 해볼게요. 416이었어요. 그죠? 위드 하이트 얘도 완벽하게 동그랗다고요. 그리고 디자인을 보면 네, 오른쪽에도 우리가 오른쪽엔 다른 걸로 만들어 놨지.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보면 지금 동그라미 나오는데 이미지가 삐져나왔다고요. 지금 원형은 어디 있냐면 원형은 여기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원형은 여기에 있다고요. 얘를 넘치는 이 녀석은 안 보여야 된다고. 얘한테 다 뭐 해주면 되겠어요? 여기 이미지가 내가 만든 크기보다 삐져나갔다고요. 오버플로우 히든이 있어야지. 그죠? 오버플로우 히든 해서 브라우저에 보면 이렇게 된다고요. 위치 좀 다시 잡을게요. 크기 산수 잘못했나? 잠깐만. 아까 얘가 416 416에 416 바깥게 470 패딩 44 빼면 26 맞는데? 얘가 왜 여기 있니? 검사 좀 해볼게요. 크기도 보고 검사. 아우터 서클. 바보. 자, 위드와 패딩을 주면 이게 크기가 몇이 돼버려요. 커져버리죠. 그죠? 우리가 준 위드보다 패딩이 붙었으니까 뭐가 또 필요해요? 네, 박스 사이즈. 네, 이렇게 해서 디자인한 거 똑같이 여기가 됐습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얘가 살짝 겹쳐 있어야 돼요. 살짝 겹쳐 있으려면 누군가 둘 중에 하나는 마진을 이용해서 더 움직이면 됩니다. 뒤에 있는 걸 마진을 이용해서 앞쪽으로 70픽셀 당길게요. 뒤에 있는 걸 어떻게 선택할까요? 요 녀석. li 안에 누구? 두 번째 아우터 서클. li 안에 누구라고요? div인데 얘의 라스트 차일드라고 해도 되고, 라스트 안에 div가 또 따로 있을 수도 있으니까 바로 밑에 있는 div라고 할게요. 라스트 차일드. 얘가 마진을 이용해서 살짝 겹치게 하자고요. 마이너스 70픽셀. 이렇게 해서 겹치게 합니다. 디자인에서 누가 더 위에 올라오더라? 뒤에 게 위에 올라와야 되는데. 자, 얘가 위에 더 올라와야 되는 구조입니다. 이게 요 녀석이 위에 더 올라올 수 있어야 된대요. 인덱스를 줘볼게요. 1만 줘보겠습니다. 네, 위로 올라와서 여기가 겹쳤죠. 같은 div 앞에 있는 것보다 한 칸 위로 올라오라고 해준 상태입니다. 안에 흰색이 있어요. 자, 디자인을 봅니다. 요거 흰색은 누구한테 줄 거냐면 얘. 요거의 흰색은 HTML에 보면 들어가 볼까요? 아우터 서클에 들어가면 우리가 SVG로 해놨거든. 그럼 SVG에 가서 누구랑 똑같은 크기를 줘야 되겠어요? 아까 얘의 크기와 똑같이 줘야 되겠다고요. 똑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그대로 복사해서 누구 안에 BS 슬라이드 안에 li 안에 누구 SVG 흰색의 배경만 줄게요. 오버플로우 히든 얘한테는 필요 없습니다. 백그라운드. 자, SVG는 백그라운드가 이게 아니라 SVG에 채우는 건 필입니다. 필로 바꾸십니다. 얘가 틀어진 건 우리가 여기 위에 제목과 설명을 써놓은 게 있는데 이 제목과 설명은 제가 어떻게 할 용도였냐면 이 SVG를 기준으로 해서 붕 띄울 거거든요. 저 H3는 누굴 기준으로 해서 아우터 서클을 기준으로 해서 붕 띄울 거예요. 아우터 서클에다가 기준을 잡아주고 아우터 서클에다가
기준을 잡아 주실게요. H3 붕 띄워 놓읍시다. 아우터 서클에 가서 포지션 렐러티브에서 기준 잡아 주세요. 얘를 기준으로 누구를 H3를 절대값으로 붕 띄우겠다고요. 지금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서 틀어졌거든. 됐어요? 기준 잡아 주셨습니까? 아우터 서클에 가서 기준 잡아 주셨으면 다시 누구한테 가서 SVG LI 안에 두 번째 아우터 안에 얘죠. 얘 안에 누구 H3로 갈게요. 좀 전에 선택자를 그대로 카피했어요. 얘가 포지션 absolute 붕 띄우겠다고. 일단 위치는 대충 잡을게요. 탑값은 디자인을 봐야 알겠고요. 한 50픽셀 정도 해볼게요. 그리고 자기 크기의 반만큼 왼쪽으로 가야 얘가 가운데가 될 거니까 트랜슬레이트 해서 X축으로 자기 크기의 반만큼 왼쪽으로 갈게요. 그럼 여기 가운데 있죠? 위로 더 가도 되겠다. 위에 한 100 정도 떨궈 봅시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대충 잡아 주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따라와 주세요. 자, 디자인을 보면 우리가 요 동그라미 안에다가 글씨를 가둬서 디자인을 했어요. 이게 난이도가 엄청 높아요. 그냥 일반 CSS로 얘를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라이브러리의 힘을 빌릴 거고 우리가 그 라이브러리를 HTML에서 이미 로드를 해놨던 걸로 기억을 해요. HTML 저 바디 바로 전에 가볼게요. 바디 바로 로드를 안 했구나. 로드를 할게요. 그러면 자, 어떤 라이브러리 쓸 거냐면 D3 플러스라는 라이브러리 쓸 겁니다. D3 플러스 .org 들어가 볼게요. D3 플러스 .org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샘플 중에서 글씨를 가운데로 우리가 그린 동그라미 원형 안에 가두는 게 여기 이그젬플 안에 있어요. 옛날에는 여기 이 첫 화면에 그게 있어서 바로 들어가기 편한데 개편되면서 어디로 사줬는지 못 찾겠어요. 대신 라이브러리의 주소는 있습니다. GitHub 가볼게요. 오른쪽에 GitHub, 오른쪽 상단에 GitHub. 그래서 GitHub에 보면 우리가 써야 될 라이브러리는 D3 플러스 얘랑 D3 min D3는 어디 갔냐? 소스 안에 있나? 요거랑 하나 더 로드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얘의 주소를 드릴 거예요. 이렇게 넣어 주십니다. 자, 이 라이브러리는 jQuery 라이브러리의 녀석도 로드가 되어 있어야지만 작동합니다. jQuery code jQuery.com 들어가 보실게요. 자, 우리가 CSS의 반응형 진도까지 나간 다음에는 우리가 스크립트 수업을 하시게 될 거예요. 스크립트 수업은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수업 플러스 걔를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는 jQuery 수업을 하게 될 겁니다. code.jQuery.com 들어오세요. code.jQuery.com 들어오셔서 가장 최신 버전을 쓰겠습니다. 최신 버전 여기 최신 버전의 미니파이드 압축 버전을 쓸게요. 찾으셨습니까? 미니파이드에서 링크 주소 복사하셨으면 다시 자, 이거 순서 중요해요. 지금 복사한 녀석이 가장 위에 있어야 됩니다. 스크립트 이렇게 작성할게요. 지금 로드한 게 가장 위에 있고 그 밑에 D3 min, D3 플러스 min 걔들이 있게 해주세요. 자, 우리는 이 안에서 스크립트를 쓸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문서를 안 만들고 그냥 스크립트를 하단에다가 쓸 겁니다. 스크립트. 자, 지금의 모든 코드를 되도록이면 어디에 있게 해주시냐면 지금 많은 걸 설명하기 번거로워서 아래로 내릴 겁니다.
우리가 HTML의 모든 요소들이 다 로드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작성하는 이 동적 요소들이 그때 움직이면 되니까 좀 전에 모든 코드를 다 어디에 옮기시냐면 바디 바로 전으로 옮겨요. 바디 바로 전으로 옮겨주세요. 바디 바로 전. 스크립트는 모양을 잡아주는 거하고는 하등 상관이 없으니까 화면이 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얘들이 그때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바디 뒤에 있는 게 사이트가 훨씬 더 빨리 뜹니다. 바디 바로 전에 이렇게 로드를 해 주십시오. 됐나요? 자, 얘는 우리가 반영까지 가고 스크립트를 배우고 스크립트 배운 다음에 다시 별도의 예제를 진행할 때 얘를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거예요. 그때 다시 설명하고 지금은 받아쓰기를 해보시겠습니다. 얘의 사용법은 아까 어디에도 있냐면 이 D3 플러스 여기에 다큐멘테이션에 있어요. 다큐멘테이션 얘가 매뉴얼이니까 이 매뉴얼에서 어디 있는 거를 주로 활용하냐면 텍스트의 랩이라는 기능을 쓸 거예요. 텍스트의 랩 싼다. 여기에 텍스트 랩 왼쪽의 메뉴에서 텍스트 랩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 D3 플러스라고 하고 텍스트 랩이라고 하고 그 안에 쓸 항목들을 쭉 쓰면은 구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다큐멘테이션에서 왼쪽에 텍스트 랩이라는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d3plus.org에서 더 깊게 설명하면 머리가 아프실 거니까 그냥 얘를 구현하려면 이 코드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D3 플러스의 텍스트 랩이 있어야 된대요. 여기 쓸게요. 그 다음에는 누구한테 쓸지가 여기 선택자로 나옵니다. 선택자로는 자 여기에 있는 이 컨테이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컨테이너가 아닙니다. D3하고 select라고 하고 이 안에 작은 따옴표 안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요소를 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글씨를 그려라고 해서 draw라고 해주면 작동합니다. 여기 안에다가 우리가 HTML에서 작성을 할 때에 글씨들을 묶어서 클래스명을 넣어놨었을 거예요. 안 넣었으면 넣을 거고요. 위로 올라가서 우린 글씨를 담는 그릇의 이름이 있었나 좀 볼게요. 아까 SVG를 보면 여기 텍스트라는 태그에 클래스명 서클 텍스트라는 걸 만들었었다고요. 저걸 그대로 카피해 오겠습니다. 요 서클 텍스트라는 클래스명이니까 앞에 점 찍고 이렇게 쓰십니다. 자, 좀 전에 D3 플러스 min D3 플러스 그 주소 오픈했던 그 밑에다가 주소를 하나 더 오픈하겠습니다. 매뉴얼 위치 D3 플러스의 매뉴얼 위치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NCS 학습 모듈에 여기 지금 링크를 하나 더 추가해 줬어요. 찾았습니까? example 저걸 어떻게 외워요? 제가 이제 참고해놨던 링크입니다. 들어가 볼게요. 자, 들어가면 지금 예시가 나와 있죠. 랩을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가둘 수 있다고요. 예시가 있어요. SVG로 태그 이 동그라미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보면 여기도 텍스트가 있습니다. 텍스트에는 뭐가 있어요? 클래스명 랩이 있어요. 이 랩을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위에 같이 잡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건 지금 여기 밑에 동그라미 안에 할 거니까 동그라미 안에 있는 걸 보면 자 지금 똑같은 문법이에요. 지금 여기 지금 얘는 id가 있으니까 HTML을 보면 여기에 id, circle wrap, rect wrap 그 다음에 rect의 resize, rect의 circle의 resize 우리가 앞에 있는 얘만 볼게요. 첫 번째 있는 이 동그라미만 보면 첫 번째 있는 동그라미가 서클 네, 서클의 resize라는 녀석이 첫 번째 거네요. 그러면 이 id니까 id는 샵을 찍고 했을 거라고요. 서클의 resize라고 해서 보면 지금 우리가 클릭한 거랑 똑같죠? 여기에 선택자가 들어온다고요. 요걸 지금 그대로 쓴 겁니다.
얘가 하라는 대로 이 문법은 어디에도 없는 문법이고 이 사이트에만 있는 문법이라고요. 이걸 개발한 사람이 이렇게 쓰면 화면에 저렇게 나올 거야 라고 미리 만들어 놓기 때문에 이건 어느 참고서 어느 책에 그런 거 없다고요. 이 사이트에서 이 사람이 만든 대로 똑같이 써야 된다고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라이브러리들은 라이브러리를 만든 거의 매뉴얼을 항상 확인해야 돼요. 걔들만의 문법이 있거든요. 그걸 따라서 써야 된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써준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한번 봅시다. 에러 고침 했고요. 콘솔 좀 볼게요. 콘솔의 에러가 this 플러스의 text wrap이 not a function. 자, 여기에서 얘가 소문자인가 봐. 소문자로 바꿔볼게요. 아까 매뉴얼에서도 소문자가 돼 있었나 좀 볼게요. 좀 전에 제가 링크로 드린 거에서 그러네요. 소문자네요. 자, 소문자로 바꿔주세요. W가 대문자가 아니었어요. 소문자로 바꿔주세요. 저장하고 다시 브라우저 화면을 볼게요. 또 오류가 있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건 왜 폰트를 못 찾는다는 거고, 글씨가 글씨가 있는데 글씨가 흰색이었구나. 네. 여기에 보면 컨트롤 A 해보면 글씨가 있어요. 그죠? 글씨 색깔 좀 바꿔볼게요. 텍스트 랩 안에 있는 글씨니까 요거 CSS 가서 하겠습니다. 클래스명 텍스트 랩의 글씨 색깔, 우리가 바디의 글씨 색깔을 뭐로 해놨죠? 얘 글씨 색깔, 이거 글씨 색깔 준 적이 없었나? 준 적이 없네? 그럼 그냥 검은색으로 해볼게요. 블랙. 저장하고 브라우저 해볼게요. SVG 안에서 직접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 자, 글씨가 컬러에서 안 바뀌는 건 얘가 글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SVG 안에 있는 요소, 이거 그냥 순전하게 오브젝트고요. 오브젝트의 컬러는 필 값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배경을 바꾸듯이 필 값으로 바꿀게요. 필로 바꿔주세요. 필이나 스트로크나 이런 것들은 다 SVG에서만 쓰는 겁니다. 배경이라고요. 글씨 하나하나가 오브젝트 하나하나이기 때문에 필 값으로 해야 바뀌고 있어요. 서클의 텍스트라는 클래스명에다가 필 값을 줘서 바꿔주시고요. 우린 디자인을 할 때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 얘가 글씨가 바짝 붙어있게 하질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 정도 공간을 했다고요. 이거 한 40 정도로 떨궜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자, 40 정도 떨궈서 얘가 이렇게 해주려면 라이브러리 봐야 됩니다. 아까 얘 매뉴얼을 보면 이 매뉴얼의 옵션 중에 안에 패딩을 넣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다큐멘테이션에 찾으면 있습니다. 저는 그냥 바로 구현을 할게요. 여기에서 드로우 전에 일단은 아래에서 먼저 바꿔볼게요. vertical align을 바텀에다가 바꿔볼게요. 바텀.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봅니다. 그러면 좀 전에는 위쪽으로 맞추고 있었는데 이제는 아래쪽부터 채우고 있을 거예요. 패딩을 추가해 볼게요. 패딩이라는 옵션에 값을 40 정도 추가해 볼게요. 그래서 안쪽으로 40의 공간이 좀 생겼고요. 이 정도 됐어요. 아래쪽부터 채우라고 했고, 여기서 이제 글씨 크기 조금만 키워주면 얼추 우리가 한 거랑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나요? 옵셋이 있던가? 옵셋. 자, 제목의 스타일 잡아볼게요. 자, 근데 이 지금 라이브러리의 문제는 첫 번째 슬라이드 안에 있는 얘만 구현을 해주지 나머지는 아직 구현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그게 한계예요. 여기에서. 근데 요거를
구현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그러면 스크립트를 뒷다 짜야 돼서 지금은 그냥 임시로 이렇게 할게요. 여기에 클래스명을 1, 2, 3라고 해서 무식하게 일단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여러분은 기절할 거라 안돼. 무식하게 해볼게요. 여기 반복문을 쓰고 싶은데 반복문을 안 쓰고 그냥 하겠습니다. 1, 2, 3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슬라이드가 지금 3개거든요. 클래스명 1, 2, 3라고 해서 바꿔 주셨으면 HTML도 바꿔야 되는 거죠. HTML에 가서 바꿔 볼게요. 클래스명을 연번으로 바꿔 주십시오. 얘가 맨 끝에 거니까 3번, 얘가 2번, 서클의 텍스트 얘가 1번 이렇게 바꿔 주세요. 1번, 2번, 3번 해서 서클의 텍스트의 클래스명을 구분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셨으면 아까 이 녀석도 바뀌어야 돼요. 아까는 얘가 공통이었지만 지금은 공통으로 저렇게 잡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SVG 안에 텍스트라고 할게요. SVG 안에 텍스트 태그라고 할게요. 어쨌든 태그니까. 아까는 클래스명이 동일하게 서클의 텍스트가 있어서 그렇게 썼지만 이제는 그렇게 쓸 수 없으니까 이렇게 바꾸고 브라우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3개 다 들어와 있죠. 다시 한번 밑에 코드 보여드리겠습니다. 서클의 텍스트 1, 2, 3 연번으로 바꿔 주셨습니까? 저는 맨 끝에 li에 3번, 두 번째 건 2번, 세 번째 건 3번이라고 하시라고요. 기존의 서클 텍스트를 1, 2, 3로 바꿔 주십시오. 그러고 스크립트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무식하게 짰습니다. 자, 현재 화면은 이렇게 나왔고 이제 슬라이드를 걸 거예요. 자, 일단은 li 안에서 얘들이 센터가 아니거든요. li 안에서 얘가 센터에 있게 되는데 이것도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얘한테 플롯을 걸어서 가로배를 했단 말이에요.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얘의 부모인 UL이 이만큼 너비를 쓰게끔 해서 바꿔버릴게요. 됐습니다. HTML을 보면 누가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냐면 위로 올라가 봅시다. 얘들은 가로배를 했으니까 요거 UL이 너비가 li만큼만 딱 있고 얘가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또는 얘한테 가서 글씨는 가운데 모여라고 해버리고 얘를 글씨 취급을 해버려도 돼요. BA 슬라이드에 가서 우리가 위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이 해봅시다. BA 슬라이드 얘한테 가서 before and after의 슬라이드 얘한테 가서 글씨는 가운데 모여라고 해요. 텍스트 라인 센터라고 합니다. 그럼 누굴 글씨 취급하겠다고요? 요 밑에 있는 UL을 display inline block. 우리가 지금 배워서는 이게 베스트일 것 같습니다. 그럼 가운데 오죠? UL의 위에 마진 아래 마진은 2줄 정도 떨굴게요. 마진 넣읍시다. 패딩을 넣어도 되고 마진을 넣어도 되고 슬라이드 얘한테 넣어도 되겠구나. 얘한테 할게요. 패딩을 위에 2줄 아래 2줄 상하 공간을 주십니다. 자, 사이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사용법을 보고 올게요. cycle 2 정말 오래된 라이브러리인데 사용법은 쉬워서 쓸만합니다. 구글 해볼게요. cycle 2 구글 검색해서 맨 처음에 나온 거 보고 있어요. 나오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대요. 이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그렇죠? 자, 일단은 우리는 가로로 넘어가는 걸 할 거고요. 여기 데모에 가볼게요. 데모 메뉴에서 여기 데모스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셨나요?
가장 먼저 봐야 될 거는 시작하기입니다. 어떤 라이브러리든 간에 시작하기를 먼저 봐야 돼요. 얘 사용법이 여기 나와 있다고요. 찾으셨습니까? 시작하기. Getting started 들어가 보면 어떻게 하랍니까? 얘 라이브러리 로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미지든 리스트든 있으면 걔한테 부모에다가 클래스명을 뭘 써주기만 하면 이 하이라이트가 돼 있죠? 클래스명을 scikleslide.show라고 쓰기만 하면 얘처럼 기본적으로 지금 얘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fade in, fade out 되고 있어요. 저 모드를 바꾸면 옆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얘 그대로 복사. 아까 우리는 jQuery 라이브러리 이미 로드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로드할 필요 없이 밑에 두 번째 줄만 복사할게요. 두 번째 라인만 복사하세요. 복사하셨습니까? 우리가 스크립트는 아까 HTML 하단에 넣었죠? HTML 하단으로 가볼게요. HTML 하단에서 어디에 넣으시냐면 jQuery 라이브러리 바로 밑에다가 넣어볼게요. 아까 로드했던 jQuery 라이브러리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로드해주세요. 그러면 저 라이브러리를 지금 쓸 준비를 한 거예요. 우리가 폰트를 로드한 것처럼 폰트를 쓸 준비를 했던 것처럼 저 라이브러리를 쓸 준비를 한 거라고요. 이제 이걸 어디에 쓰겠다라는 건 얘가 사용법이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스크립트를 순수하게 짜는 방법이 있고 누구한테다 뭘 적용할래라고 스크립트를 짜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아직 스크립트를 안 배웠으니까 클래스 명만 넣기만 하면 얘가 구현되는 방식이 있다고요. 이거 복사. 지금 이미지 주소가 다 절대값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미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한번 써보자고요. 복사하셨습니까? 제일 밑에다 그냥 넣어볼게요. 여기 우리 HTML 코드에서 body, 그러니까 footer 바로 밑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붙여넣기 해보세요. 간단한 사용법을 보고 우리 거에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스크립트 바로 위에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십시오. 자, 복사해서 넣으셨으면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세요. 브라우저에서 확인을 해 보십니다. 새로 고침 저도 해볼게요. 맨 밑에다 넣었으니까 맨 밑에를 봐야죠. 이미지가 어떻게 되나 보세요. 그 자리에서 fade in, fade out 이미 잘 되고 있어요. 확인됐나요? 모드를 바꿔볼게요. 옆으로 넘어가게. 사이클 2로 와주세요. 다시 홈으로 가주십시오. 여기 로고를 클릭해주세요. 옵션은 어디에 있냐면 홈 눌러서 홈으로 나오세요. 옵션은 어디에 있냐면 API에 있습니다. API에 가볼게요. API 좀 전엔 데모를 받고 나왔어요. API 찾았습니까? API 들어갑니다. API에서 내려와 볼게요. 쓸 수 있는 옵션이 여기에 이렇게 테이블에서 잔뜩 있단 말이죠. 그 중에 중간쯤에 보면 fx가 있어요. 찾았어요? fx 효과. 기본 효과가 지금 뭐냐면 fade예요. 그걸 가로로 바꾸는 건 여기에 square horizontal로 바꾸면 된대요. 이 옵션을 쓰는 방법은 위에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 가볼게요. 자, 모든 옵션은 can be declared with 해서 뭐로 앞에 데이터 사이클이라는 속성이 있고 내가 만약에 이 속성을 쓰겠다 하면 이 별표 있는 데다가 이 이름을 쓰면 된다고요. 아까 옵션의 이름이 뭐였어요? fx였죠. fx였으니까 데이터의 사이클 하이픈하고 fx의 값으로 뭐라고 해주면 horizontal. 아까 fx에 가보면 요거 horizontal 얘를 쓰면 된다고. 기본 값은 이건데 그 자리에서 fade in, fade out 되는 건데 그걸 옆으로 넘기는 걸로 하겠다고요. 이걸로 바꾸겠다고. 사용법이 두 가지가 있죠. 스크립트 방식과 뭐 방식? 우리는 이 방식을 쓸 거라고요. 클래스명 옆에다가 데이터 사이클하고 fx라는 옵션을 쓸 거니까 데이터 사이클 fx라고 하고 그 값으로 뭘 쓰겠다고요? horizontal 아까 이 값을 쓰겠다고요. 전 요것만 복사했어요. 써보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데이터 사이클 하고 여기에다가 fx 값으로 뭐를 horizontal로 넣습니다. 넣어보십니다.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이 CSS의 고급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저거 굉장히 유용한 속성이에요. 저 속성은 HTML에 원래 없는 속성이지만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속성입니다. 다만 앞에 데이터라는 게 안 붙어 있으면 오류예요.
데이터 사이클의 fx라고 하고 scroll horizontal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scroll horizontal의 호 h는 대문자여야 합니다.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아까는 이게 fade in, fade out 되고 있었지만 새로 고침하면 어떻게? 옆으로 넘어가고 있다고요. 확인됐나요? 자, 여기에서 몇 가지 더 해보고 우리 거로 옮겨갈 거예요. 자, 우린 자동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린 자동으로 넘어가면 안 되고 좌우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만 넘어가야 돼요. 그죠? 좌우의 버튼을 클릭했을 때만 넘어가야 되는 거니까 좌우의 버튼의 기능을 하려면 뭘 써야 되는지 또 매뉴얼을 봐야죠. 사이트 가볼게요. 사이클 2 다시 가봅니다. 다시 뒤로 갈게요. 다시 데모에 갑니다. 데모. 다시 데모에 가시겠습니다. 데모에서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는 이전 다음에 컨트롤 얘를 보실게요. 찾으셨습니까? 들어가 주세요. PREV Next Control. 자, 이 좌우 버튼이 이렇게 생기게 하려면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생기는 게 있으려면 친절하게 하이라이트가 있죠. 그죠? 저게 어디에 있으면 된대요? 이미지 위에 이렇게 있으면 된대요. 찾으셨습니까? 복사.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거 복사. 넣어볼게요. HTML에 가서 어디에 이미지 위에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넣어주셨습니까?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브라우저 화면을 보면 얘들이 자동으로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자동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이유는 기본적으로 어떤 옵션의 값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냐면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이터 사이클의 타임아웃이라는 값이 기본적으로 4초인가 3초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3초마다 또는 4초마다 넘어가고 있었다고. 그게 아니라 얘가 제로여야 돼요. 멈춰 있어야 됩니다. 자동으로 넘어가는 이 값이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거 복사. 제가 지금 동그라미 친 거 복사합니다. 복사하셨습니까? 복사해서 옵션을 추가한다고요. 이렇게 더 넣어주세요. 0 앞에 따옴표 있어야 합니다. 넣어주십시오. 이 상태에서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다시 한번 볼게요. 새로 고침했고요. 마우스를 올려보면 잠깐만 좌우 버튼에 얘가 안 보인다? 자, 옵션을 가볼게요. 사실 얘는 사용하기를 제가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는 이거 안에 있어요. 얘 안에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보통 밖에 있어야 되거든요. 밖에서 자유롭게 있어야 되니까 그 밑에 걸 볼게요. 자, 지금 사이클 2의 before, pre-REV, next controls 안에 outside container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옵션이 두 개가 더 추가돼요. 데이터 사이클의 PREV, 데이터 사이클의 next라는 게 있고 그 안에는 샵 PREV, 샵 next라는 글씨가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페이지 안에서 ID PREV가 이 페이지 안에서 ID PREV가 이전 버튼의 역할을 한다는 거고 ID next가 다음 버튼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라고요. 여기 안에 선택자가 밖에 거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밖에다가 그대로 카피할게요. 밖에 요거 그대로 카피해서 얘 그대로 복사하셨습니까? 아웃사이더 컨테이너 안에서 클래스명 센터라는 녀석 복사했나요? 이전 다음 버튼 복사하셨으면 얘 바깥에 있겠다고요. 위든 아래든 이거 바깥에 있는 거를 얘를 컨트롤 하겠다는 얘기예요. 따옴표가 특이하게 계속 안 들어와요. 따옴표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따옴표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아까 여기에 썼던 이 녀석은 무용지물이니까 지웁니다. 좀 전에 여기에 있던 코드는 지워요. div 아까 생성했던 건 지우시고 옵션이 있었죠. 데이터 사이클에 뭐라고? 요거 복사.
타임아웃 밑에 있던 이 녀석 복사하셨습니까? 그게 어디에 이 div 태그가 닫히기 전에 있어야 된대요. 이 div 태그가 닫히기 전에 이렇게. 자, 편의상 엔터해서 보여드릴게요. 편의상 엔터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데이터 사이클의 fx, 데이터 사이클의 timeout, 데이터 사이클의 preREB, next 해서 여기에 이 페이지 안에서 id preB가 이전 버튼 역할을 할 거야. 이 페이지 안에서 id next가 다음 버튼의 역할을 할 거야 라고 해서 이 옵션의 값으로 우리가 원하는 클래스 선택자가 여기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넣어주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슬라이드 밑에 preB라고 next라고 글씨가 나올 거예요. 걔를 클릭하면 슬라이드가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자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밑에 여기 밑에 글씨가 있다고. 여기 밑에 검은색으로 글씨 있죠. 그죠? 그게 클릭해 보자고요. 클릭하면 next, preB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요. 자, 스크립트 1도 몰라도 우리가 지금 지정한 걸로 좌우 버튼 만들어서 슬라이드를 이동하게 해줬다고요. 자, 그럼 요 구조만 돼 있으면 슬라이드가 작동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정적으로 우린 이걸 못 씁니다. 왜 못 쓰냐면 우린 슬라이드가 이미지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린 슬라이드가 li로 돼 있다고요. 그러면 또 옵션에 가서 뭘 찾아야 되냐면 뒤로 가볼게요. 다시 홈으로 갑니다. 홈에서 우리는 이미지 베이스의 슬라이드가 아니에요. 얘를 찾는다고요. 찾으셨습니까? Non image slides. 얘의 사용법을 봐야 된다고요. 찾았어요? 찾으셨습니까? Non image의 slides.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이 슬라이드는 이 div 하나가 슬라이드라고요. 이 슬라이드가 하나. 이미지 베이스하고 얘하고 사용법이 달라요. 여기에 하이라이트 친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div를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밑에 있는 div 이 각각의 각각의 div가 하나하나의 슬라이드야 라고 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고요. 형광펜으로 되어 있는 거 복사하셨습니까? HTML 가볼게요. HTML에서 어디에? 여기에 또 새로운 옵션이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자, 저는 이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클래스명 슬라이드라고 바꿔볼게요. 점 슬라이드 라고 바꿨어요. 자, 그러면 얘들이 클래스명 슬라이드, 얘가 만약에 리스트라고 한다면 또는 div라고 한다면 div라고 한번 해볼게요. div라고 한다면 얘 클래스명이 뭐가 있으면 슬라이드가 있으면 그거 하나 아이고 어디 갔어? 그거 하나하나가 각각의 내용을 다 얘로 감싸주세요. div v 해서 자 div cycle slide show 안에 몇 개? 4개가 이렇게 있게끔 했어요. 클래스명 뭐가? 슬라이드가 하나하나의 슬라이드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하는데 조금만 손을 좀 볼게요. 올라가 볼까요? 리스트 좀 볼게요. 여기는 우린 지금 얘 이전과 다음이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얘한테다가 저는 클래스명을 넣어 볼게요. before and after 지금 보고 있습니다. 클래스명을 넣었어요. 얘가 preB, 얘가 next. 자, 이러면 이제 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명 preB와 next를 넣어주십시오. UL의 li 부분을 보고 있어요. before and after 슬라이드 안에 UL의 li 여기 페이지 컨트롤 안에 클래스명 preB와 next를 추가해 주세요. 추가하셨습니까? 추가하셨으면 좀 전에
이 코드를 참조해서 슬라이드가 작동하게 해주세요. 자, 일단 얘들이 다 있어야 된대요. 클래스명 사이클 슬라이드 쇼가 있어야 된답니다. 클래스명 사이클 슬라이드 쇼 복사했고요. 위로 올라가 볼게요. 얘가 누구한테 UL 이거 다 카피해도 되겠구나. 클래스명 그러면 여기까지 모두 복사할게요. 모두 복사. div에 있던 속성값을 모두 복사. 그걸 어디에? UL한테 주자고요. 여기 UL한테 이렇게 주고, 우리는 li 안에 클래스명을 넣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 클래스명을 줘도 되고요. 안 주면 누굴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선택자를 여기에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얘한테 클래스명을 하나하나 줘도 되고요. 이렇게 해도 된다고요. 얘를 기준해서 바로 밑에 있는 첫 번째 자식 중에 li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자를 쓰셔도 됩니다. 아까 우리가 얘 사이클2의 첨조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하고 div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우린 그거를 li라고 바꿨다고요. 그러고 제가 이전 다음 버튼을 뭐라고 썼죠? id를 안 썼어요. 클래스명을 썼어요. .prev라는 클래스명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샵이 아니라 여기에 점을 찍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점을 찍어야 된다고요. 다운표 안에는 이 개발자가 CSS의 선택자를 쓰게 만들어 놨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새로 고침했고요. 위로 올라가서 슬라이드 부분으로 가볼게요. 이전 다음 여기 글씨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클릭하면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라이브러리 아까 D3 플러스 라이브러리 만든 게 조금 늦게 떠요. 그게 지금 마음에 안 들지만 그건 뭐 어떻게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구현된 거에서 검사 좀 해보겠습니다. 얘를 클릭했을 때 지금 완료본은 이렇게 온전하게 잘 슬라이드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가 한 건 지금 그렇지 않다고요. 약간 뒤에가 굼뜨게 들어오고 있어요. 검사 좀 해볼게요. 일단 뭘 검사할 거냐면 슬라이드 하나가 하나 너비를 다 차지하는지부터 볼 겁니다. li에. 자, li에 보면요. 여러분 검사 좀 해보시겠습니까? li에 보면 스타일이 이렇게 직접 들어오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저 라이브러리가 이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는 앱솔루트에서 옆에 배치해 놓고 클릭할 때마다 저게 이렇게 들어오도록 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넣지도 않은 뭐가 li마다 포지션이 잔뜩 들어와 있어요. 그걸 저 스크립트가 해주는 거라고요. 그런데 잘 보면 left 값은 있는데 right 값이 없어요. 그렇다고 right 값을 주시면 얘가 앱솔루트니까 얘에 가까운 부모 중에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애가 있으면 걔가 기준이지 않겠습니까? UL이 기준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right 값을 0으로 해도 되지만 뭐를 써주고 싶냐면 100%를 써주고 싶습니다. with 100%에서 이게 너비가 제대로 다 안 나와서 여기가 약간 굼떠요. 그래서 너비가 제대로 나오게끔 이 li에 가서 with 100%를 우리 CSS에 가서 줍니다. li에 가서 지금 요 li이지 않습니까? li에 가서 with 100%를 줄게요. 부모가 만들어준 거 안에서 with 100%를 쓰라고 한 줄 써봐 주세요. 그러고 한번 브라우저 하면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 이제 굼뜨지 않고 얘가 아까는 번쩍해서 들어왔는데 이제는 크기가 다 잡혀서 제대로 들어오고 있어요. 요게 이 간편한 사이클 투 슬라이드 쇼를 구현할 때 유일한 단점입니다. li에 wid를 꼭 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주세요. li에 wid가 있어야 합니다. 주십시오. 그러고는 입니다. 이미지 폴더 좀 가봅시다. 우리가 좌우의 버튼을 저장을 했었던 적이 있나 없나 좀 볼게요. 저장을 했네요. 좌우의 버튼을 이렇게 했어요. 그죠? 두 개를 붙여놨다고요.
자, 디자인하고 똑같이 나오게 여기에 이렇게 나오도록 CSS를 작성해 주세요. 작성해 주세요. 자, 얘가 누굽니까? 이 박스가 누구예요? HTML 태그에서 얘가 누구냐고요? 응? 누구? 지금 검사를 해보면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리스트에 부모 들어가서 보면 UL은 화면을 얼만큼 쓰고 있습니까? UL은 요만큼 쓰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DIB는 이만큼 쓰고 있어요. DIB는 얼만큼 쓰고 있다고요? DIB는 이만큼을 쓰고 있습니다. 파랗게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이 지금 이만큼 있다고요. UL은 요만큼만 쓰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잡으려고 하는 A 태그의 기준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이 가운데 UL이 지금 컨트롤스 안에 A에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그린 이 박스가 UL이었다고요. 응? UL. 얘가 A 태그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응? HTML을 봤을 때 지금 이게 UL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각각의 A를 위치를 잡아야 된다고. 각각의 A에다가 포지션을 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굴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고요. 이 UL이 기준이 될 수 있냐고요. 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소리야? 포지션 앱솔루트로 되어 있는 거에 기준이 될 수 있는 부모는 누구라고요? 가까운 부모 중에서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닌 거. 얘에 가까운 부모가 누구예요? 얘예요. 얘한테는 지금 너비를 아까 이 p 태그는 지금 얼마큼 쓰고 있습니까? p 태그는 부모가 될 수 없어요. p 태그는 여기에서 이만큼뿐이 안 쓰고 있거든. 얘가 부모가 아니라고요. 그럼 누가 부모예요? A의 부모는 얘뿐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한 칸 더 나가면 누구예요? 얘라고요. UL은 부모가 아니라니까요. 형제잖아, 형제. 굳이 따지면 고모라고요, 고모. 안 그렇습니까? 우정씨 가게도 잘 그렸잖아. 부모의 형제라고요. 얘가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절대로. 누굴 기준을 잡아야 돼? 화면에서 아까 파랗게 하이라이트 되는 누굴 기준으로 잡아야 됩니까? 이 녀석을 기준으로 잡아야죠. 이 DIB. 전체 너비를 다 쓰고 있는, 여기에서 이 너비를 다 쓰고 있는 얘가 기준이라고요. 얘를 기준으로 해서 누가 이 A 태그가 여기에 있게, 얘를 기준으로 해서 넥스트 버튼이 여기 있게 위치를 잡으셔야 된다고요. 기준부터 헤매고 있으면 안 되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는 링크를 일단 배경부터 지정을 해볼게요. 예. 저 글씨 대신에 이미지를 넣으래요. 이미지는 이미지 폴더 안에 아까 보니까 누굽니까? 얘예요. 그죠? 103에 100짜리. 왜 또 103이야? 나누기 쉽지 않게. 103에 얘라고요. 자, 이 녀석을 누구의 배경으로? 얘 배경으로 쓰래요. 얘가 누군데요? 컨트롤스 안에 A지 않습니까? 지금 스타일을 잡으면 누구도 똑같이 나와야 되냐면 저 밑에 있는 여기도 똑같이 나와야 돼요. 여기도 똑같이 있거든. 이거 나왔을 때 또 새로 잡을 게 아니라 얘도 똑같이 나와야 된다고요. HTML을 보면 얘가 컨트롤스 안에 A이고 저 밑에도 우리가 뭐라고 해놨어요? 똑같이 해놨다고요. 하나 잡으면 두 개 다 잡힐 수 있게끔 하려고 그래 놨다고요. 오케이? 자, 이 상태에서 예, 컨트롤스 안에 A들 CSS 잡아볼게요. 카피했고요. 컨트롤스 안에 A들 둘 다 포지션을 절대값으로 하겠다고요. 지금 밑에 있는 걸 억지로 양옆으로 배치를 해야 된다고요. 방법은 붕 띄워서 위로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플롯, 마진 그걸로 어설프게 잡았다가는 다 틀어져요.
얘가 공간도 차지하면 안 되고요. 붕 떠서 좌우로 배치할 수 있는 건 포지션 앱솔루트 뿐이 없다고요. 그럼 누가 기준이냐고요? 얘 부모 P를 여기 다 채우게 할 겁니까? P를 여기 다 채우게 하겠다면 P를 부모로 잡을 수 있어요. 그래 버리면 이 슬라이드 안에 아무것도 클릭할 수 없습니다. P가 막고 있어서. 이해됐어요? P를 기준으로 잡을 수 없어요. 얘 UL은 당연히 형제니까 안 되고요. 누가 기준이라고요? 얘 부모인 요 녀석이 기준이라고요. BA 슬라이즈에 가서 기준을 잡아 줄게요. BA 슬라이즈 얘한테 가서 포지션 relative에서 이걸 줘도 얘는 움직이면 안 되니까 줄 수 있는 포지션이 J뿐이 없는 거라고요. 그죠? relative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주면 변화가 없는 거였다고요. 변화가 없지만 기본값이 아니니까 누군가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BA 슬라이드에 가서 포지션을 relative로 잡아주고 내려올게요. 얘가 둘 다 똑같이 크기가 있어요. width 몇입니까? height 몇이에요? 지금 이 크기 어떻게 줘야 됩니까? 얘 반토막 줘야 된다고요. 이만큼. 그치? 우리가 얘 저걸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요걸 그대로 한 거 아닙니까? 얘 크기가 지금 50 그리고 높이는 99 잡히고 있는데 이미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높이는 100 그러면 너비는 50점 뭐 50 잡아도 돼요. 어차피 끝부분만 보이게 할 거니까 51 잡아볼게요. 51 위드 51 이미지 크기를 다 주시면 안 돼요. 반쪽만 보여야 되니까 크기를 반쪽만 줘야죠. 하이트는 100 둘 다 똑같이 백그라운드를 뭘 쓴다고요? 저 이미지 쓴다고요. 자, 여러분 프로젝트에도 아이콘들 자잘한 비슷한 크기에 또는 다르더라도 자잘한 아이콘들은 하나하나 따로따로 저장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왜 안 된다라고 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애써 무슨 테크닉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저걸 하나하나 저장하는 게 아니라 제 하나하나가 다 합쳐져서 하나의 이미지로 돼 있는 걸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나올 위치만 조절을 해서 여기만 보이게끔 CSS를 짠 거예요 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사이트의 아이콘 자잘한 것들 폰터썸으로 한 거 말고 여러분이 직접 그린 이미지들은 반드시 다 합쳐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사이트의 속도를 올리려고 이렇게 노가다를 해놨어요 라고 어필을 하죠. 사이트의 속도를 올리려고 이렇게 해갖고 CSS에서 조금만 나오게끔 IR이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현했어요 라고 해서 여러분 기획서에다가 한 페이지를 장식을 해야죠. 그래야 이걸 잘라가지고 구현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채용 담당자라고 하면 누굴 뽑겠습니까? 이걸 무식하게 하나하나 작아서 불러온 그런 낮은 수준의 포포를 뽑겠습니까? 아니면 다 합쳐져서 그렇게 속도도 체크를 하고 속도도 감안해서 조금 더 노력해 놓은 사르트를 구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해놓은 그 지원자를 뽑죠. 아시겠어요? 포트폴리오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심플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미지 하나 있고 설명 하나 있어도 이미지가 간지 있는 이미지 하나 넣어놓으면 포폴 멋있잖아. 근데 그걸 누가 뽑아요?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는데. 우린 다양한 웹의 UI, UX를 보여줘야 되고 그게 다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 있어야 돼요? 사이트가 검색이 잘 되게끔 하고 속도가 빠르게끔 하되 안에 있는 다양한 효과들을 구현을 잘해야 된다고 효율적으로. 그러려고 지금 포폴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미지들 따로따로 저장해 놓으시면 안 돼요. 특히 아이콘들. 자, 그래서 얘가 둘 다 똑같은 이미지를 쓰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에 지금 이미지스 폴더 안에 가서 누굽니까? 파일 이름이 얘라고요. 사이드 카피해 왔어요. 반복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넣어주고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둘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여기다 적지 않는다고요. 그죠? 자, 제가 지금 누구한테 크기를 줬죠? 무슨 태그한테? A, 크기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뭘 줬어요 지금? 포지션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만약에 여기 포지션이 없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디스플레이 속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포지션이 있잖아요. 포지션 특징이 뭐였습니까? 안에 있는 컨텐츠에 만큼 자동으로 크게 잡힌다라고 했다고요. 얘가 있기만 하면 얘한테 디스플레이 줄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다른 사이트에 벤치마킹을 할 때 이건 어떻게 했나 봤을 때 앱솔루트가 있는데 디스플레이 속성이 있다. 그 사람은 잘못 배운 거예요. 쓸데없이 한 줄 더 쓴 거라고요. 안 써도 되는 걸 쓴 거라고. 그죠? 둘 다 똑같이 어떻게 절대값으로 크기가 있으면서 백그라운드를 얘 쓰겠다라고 한 거라고요. 이렇게 하고 저장하고 보면 브라우저 화면 볼게요. 둘 다 어느 위치만 보이는 겁니까? 한쪽만 보이는 거죠. 여기 안에 지금 A 태그가 겹쳐 있는 거라고요. 포지션 앱솔루트를 했으니까. 겹쳐 있고 둘 다 어느 이미지만 보이고 있어요. 이미지가 우리가 크기를 50에 요만큼만 했는데 이미지는 이렇게 큰 거였거든. 그래서 어디만 보이고 있는 겁니까? 이쪽 한쪽만 보이고 있는 거라고요. 이렇게 둘 다. 그죠? 둘 중에 하나는 다른 위치에 있어야 되고 둘 다 똑같은 속성 중에 하나는 기준치 안에서 탑값이 똑같다고요. 이래버리면 미묘하게 얘가 100픽셀이니까 100픽셀보다 자기 크기의 반만큼 위로 올라가야 되죠. 트랜스폼에 트랜슬레이트해서 자기 크기의 반만큼 위로 올라가야 정확하게 센터가 되죠. 여기까지가 얘가 가지고 있는 똑같은 속성이라고요. 그 다음에 뭐? 글씨랑 지금 이미지가 겹쳐 있어요. 글씨를 멀리 보내야 된대요. 어떻게 하면 돼요? 글씨를 멀리 들여쓰기를 한다고. 어떻게 한다고요? 텍스트 인덴트에서 들여쓰기 해서 멀리 보내야죠. 이게 공통적인 스타일이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미지는 탑에 지금 센터라고 했으니까 지금 여기 어디쯤 있어요. 이제 좌우로 배치를 해줘야 되겠다고요. 기준이 누구라고요? 얘를 다 감싸고 있는 이 녀석이었다고요. 여기에서 안쪽으로 얼만큼 들어왔다라고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이 누구라고요? 디자인에서 이 너비를 다 쓰고 있는 녀석이라고요. 얘 부모, 얘가 기준이에요. 그럼 어렵게 얘를 왜 가운데 놓고 벌리거나 라이트에서 이렇게 멀리 옵니까? 기준이 얘라는데. 왼쪽에서 이만큼 들어오면 되고 라이트에서 이만큼 들어오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멀리 가요? 얼마큼 들어왔나 보자고. 약 64 정도 들어왔네요. 그쵸? 얘 안에 얘 중에 누구 클래스명으로 구분을 해놨지 않습니까? 클래스명으로 PREB. 얘는 레프트 값이 몇? 64. 그대로 복사해서 누구? 라이트는 넥스트는 라이트 값이 똑같죠. 이렇게. 이 요소의 라이트가 기준치 라이트에서 64 떠져 있다고요. 브라우저 화면 보면 이렇게 있다고요. 이제 얘는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요 앞부분만 보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지가 여기가 보이게 하려면 얘는 뭘 바꿔놔야 돼요? 네, 백그라운드 포지션. 뭐라고 하면 됩니까? 이것도 시험 문제로 낸 거죠, 그죠? 라이트 탑은 뭐 0이어도 되고 센터여도 되고 상관이 없죠.